네, 화면도 잘 보이죠? 네, 음, 오늘 뇌줄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뇌줄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뇌줄기 좀 지겨우셨죠? 네, 지겹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뇌줄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어, 모든 생명 활동에 있어서 또, 또 어떤 치유에 있어서도 뇌줄기가 가장 중요하구나.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에 듣고 나서 반드시 잊어먹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뇌는 들은 것을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그걸 기억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뇌는 상징으로 기억해요. 상징, 심볼. 상징은 주로 언어, 그 다음에 그림,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한없이 복잡해요. 이게 참 공부라는 게 정말 한이 없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이것을 상징으로 내 머릿속에 기억한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 들죠. 그 기억해서 어디다 써먹게 기억하면은 뭐, 그 기억한다고 해서 내가 뭐, 병이나 뭐 치료가 잘 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면은 어디서 병이 났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기억하면 되지. 내가 그까지 기억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의사 선생님들은 무지하게 바쁘세요. 무지하게 바빠요. 우리가 한 사람한테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얼마나 바빠요. 하루 종일 걸리죠.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염려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까 이런 생각하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바빠요. 그래서 세밀하게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파악하고 늘 그걸 기억하고 고민하고 치료법을 연구하고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몸은 스스로 파악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최소한 치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걸 기억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기로 해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뇌 12신경의 이름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여러분, 왜 기억하기 싫은 마음이 들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얘가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해요. 효율성을. 그래서 에너지 쓰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사실은. 근데 이걸 기억하려면 내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기 싫은 건데, 이거는 최소한 이름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뇌줄기에서, 이게 척수죠. 척수. 뇌줄기, 요 위에 시상이 있고, 대뇌피질이 쫙 덮여 있는 거고, 여기 소뇌가 있죠. 여기가 이렇게 툭 나가면 이게 눈이 돼요. 그래서 이걸 옆으로 자른 단면도인데,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그림의 구조와 이름, 뭐 가능한 영어까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처음에 기억할 때 이걸 세세하게 다 그려서 내가 기억해야지 그럼 못해요. 못하게 됐습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개념도로 기억해야 돼요. 이 그림을 이걸로 좀 단순화시키고 이것을 또 한 번 더 단순화시켜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백지, 흰 종이를 하나 준비하시고 연필도 하나 준비하셔서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그려보는 거하고 또 너무 달라요. 직접 그려보면은 그 구조가 굉장히 머릿속에 명확하게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름을 한번 기억해 봐요.
1번 후신경. 그러니까 이제 번호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번호는 원래 순서가 위에서부터 위치하고 있는 그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위치하고 있는 순서대로 쭉 정해진 거예요. 후신경은 여기 있죠, 후신경. 이 눈동자 옆에, 여기서 후신경이 나와요. 그래서 만일에 시신경이, 여기가 상부니까 시신경이 이쯤 있다면은 후신경은 바로 옆에 약간 위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후신경 두 개. 그래서 1번 후신경이다. 두 개다, 두 개. 후신경이 나와서 냄새를 맡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시신경은 눈에서 들어가겠죠? 눈에서 들어가는데 그거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후신경과 시신경은 뇌줄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보이기는 구조적으로. 근데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생명 그런 게 없어요. 따로 여기에 뭉쳐있는 것 뿐이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의심스럽죠. 이게 진짜일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각자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까지 공부하면 너무너무 명확해요. 확실하구나.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까지 공부하면은 네, 다 도망가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아주 단순하게 아주 단순한 위치, 이름과 위치. 시신경과 후신경이 있다. 두 개씩 있다. 옆에서 봤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이렇게 쭉 외우는 게 아니고 3, 4, 6번. 눈과 관련된 게 4개가 있다 그랬죠. 2번부터. 그럼 2, 3, 4, 6 이렇게 먼저 외워야 됩니다. 시신경. 그 다음에 눈동자를 관리하는 최고 관리자가 동안신경. 그 다음에 활차신경. 눈을 아래 위로 이렇게 눈동자를 아래 위로 올리게 하는 활차신경. 외전신경. 눈을 바깥으로 돌리는 외전신경. 그래서 2, 3, 4, 6번이 눈과 관련된 신경이다. 그럼 금방 외울 수 있죠. 근데 5번에 3차 신경 하나 들어와 있어요.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은 얼굴에 있는 모든 근육과 감각을 관리한다. 얼굴에 있는 모든 근육과 감각. 그렇게 생각하면 또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의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과. 그래서 관상을 보고,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건강한지 우선 균형을 보거든요. 균형.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늘어지거나 또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 얼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다. 그것을 관리하는 두 개의 신경이 5번과 7번. 6번은 눈과 관련된 신경이니까 5번과 7번. 3차 신경, 안면신경.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얼굴과 관련된 것은 3차 신경과 6번이 안면신경이어야 되는데 이게 눈과 관련된 외전신경이 있어서 3차 신경이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빠르죠. 그 다음에 8번은 전정와우신경. 귀가 그냥 단순히 듣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몸의 균형을 잡는 거다. 균형을 잡는 게 왜 중요하냐? 몸의 위치가 제대로 몸의 모든 것들이 모든 장기와 근육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포 단위에서까지 자기 위치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균형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전정와우신경. 듣는 것은 물론이고, 네. 안면신경 다음에 전정와우신경. 전정와우신경은 조금 외우기 쉬워요. 이 팔자잖아요. 8번. 8번은 귀 모양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귀가 팔자처럼. 그 다음에 9번이 서린신경인데 서린신경을 배울 때는 9번 서린신경과 12번 설하신경을 같이 외워야 돼요. 왜? 설이 혀잖아요. 혀와 인두, 설하는 혀 밑에 근육, 혀와 인두. 그래서 혀와 관계되기 때문에 9번과 12번을 같이 외우고 그럼 그 사이에 두 개가 있는데 10번 미주신경. 와, 미주신경 만일에 12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2개를 꽂으라면은
5번 3차 신경과 10번 미주신경이죠. 왜 그렇죠? 미주신경은 놀랍게도 여기서 인두후두부터 시작해갖고, 인두후두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폐가 있죠. 폐가 감싸고 있는 게 심장이 있어요, 심장. 이거 다 관리해요. 내려가면 위장이 있어요. 위장. 위장 뒤쪽에 췌장이 있어요. 왼쪽에 비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간이 크게 있죠. 간. 밑으로 십이지장을 타고 내려가서 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장이 있고. 그걸 다 관리하는 게 미주신경이에요. 척수에서도 관리하지만은 미주신경에서도 오장육부를 다 관리한다. 놀라운, 이 통로가, 이 미주신경의 통로가 오장육부를 다 연결한 통로가 있다면은 미주신경이 오장육부를 관리하기만 위해서 존재하는 신경 통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이 같이 여기 붙어 있게 돼요. 그래서 미주신경이 10번이다. 왜 10번이냐? 10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꽉 찬 숫자죠. 미주신경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10번.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연상을 해야 기억이 잘 되죠. 그 다음에 11번 부신경. 미주신경, 부신경은 액세서리 넣어봐요. 액세서리. 그러니까 뭐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자기만의 고유 기능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돕는 그런 부관 같은 부속 뭐 액세서리 그런 개념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것이 뒤에 있는 승모근과 흉쇄 유돌근을 관리한다. 우선 그 정도만. 예. 그렇게 해서 눈을 감고, 자, 눈을 감으세요. 1번, 후신경, 2번. 자, 눈에 관련된 건 4가지. 2번 시신경, 3번 동안신경, 4번 활자신경, 5번 빼고 6번 외전신경, 그 다음에 얼굴에 된 거 2가지. 5번 3차신경, 7번 안면신경, 그 다음에 8번 귀 모양으로 생긴 거 전정 와우신경, 9번 서린신경, 10번 미주신경, 9번 서린신경 할 때 9번 서리신경, 12번 설하신경을 같이 하고 10번 완전수 너무너무 중요한 거 미주신경, 11번 부신경. 예, 박수. 다 외우셨죠? 자, 그럼 이게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 구조를 우리가 그리기 전에 이 전체 구조를 한번 봐요. 여기 척수죠. 여기 목이에요. 근육이 두개골을 덮고 있는 뼈가 이렇게 있고 근육이 이렇게 여기서 쏙 안 들어가고 이렇게 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잡을 때에 이렇게 고개를 뒤로 확 젖혀서 이렇게 손가락을 꼭 눌러 잡아야 여기 닿을 수 있죠. 여기가 뇌줄기예요. 여기가 척수와 뇌줄기가 온몸을 다 관리한다. 어떻게? 무의식적 정보 처리 형태로. 내가 의식하지 못해. 왜?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다 의식한다면 미쳐버릴 거예요. 열이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것이 생명이다. 무의식적 정보 처리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1초에 3천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주로 척수에서 쫙 다 하고 쫙 올라와서 여기에 있는 뇌줄기와 뒤에 있는 소뇌 여기서 다 한다. 그러면 여기서 다 처리하는데 이게 뭐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옛날에 영국에서 어떤 학생이 MRI를 찍었는데 뇌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형태는 이 안에가 텅텅 비어 있는 거야. 90%의 뇌 세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학 천재예요. 너무너무 수학도 잘하고 IQ도 좋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깥에 있는 대뇌 피질, 이것만 있어도 또 여기 뇌줄기만 있어도 인간의 기능은 다 하는데 그러면 이게 왜 붙어 있냐? 이 위에서부터는 이제 의식의 영역이에요. 의식. 의식의 영역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 사람의 삶의 향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영적인 그런 표현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람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다. 생각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뻗쳐나가느냐. 그 다음에 생각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도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결국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결국 그것은 내가 만든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을 어떻게 잘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질인데 그것을 형성하는 게 전부 이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여기서 쫙 올라오죠. 여기서 쫙 올라오는 것이 생각의 데이터예요. 생각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능적인 면을 여태까지 살펴봤지만은 여기서 올라오는 그 기능 외에도 감각 또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올라가서 이 위에서 의식,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거를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공부할 게.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 의식의 세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 뇌줄기 그렇게 봐야 됩니다. 뇌줄기를 세 개로 구분하는데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게 왜 이게 볼록 튀어나와 있냐면은 뒤에 소뇌가 있잖아요. 소뇌. 이것은 가로섬유예요. 띠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소뇌를 꽉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교뇌라고 해요. 교뇌 또는 뇌교라고 해요. 다리란 뜻이죠. 다리. 건너가는 다리. 그럼 이 밑에가 연수고 교뇌고 위에가 중뇌예요. 연수, 교뇌, 중뇌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위치를 봐야 되잖아요. 위치를. 그래서 여기 눈이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전두엽이죠. 여기 눈이 달렸죠. 눈이 달리면은 시신경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교차해가지고 뒤로 가요. 시교차. 교차하는 데가 시교차고 시교차 위에가 시교차 상핵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생명 시계를 조절한다 그랬죠. 그것이 이리 와고 여기 외측설상체. 여기까지는 한 다발로 쭉 와요. 한 다발로 시신경이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뻗쳐나갈 때는 한 줄에 한쪽에 100만 개씩 100만 개의 다발로 쫙 퍼져갖고 쫙 쏴주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가 외측설상체 시교차 외측설상체 그런 위치를 이렇게 대충 기준점을 잡아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뇌가 만들어질 때 신경판이었잖아요. 신경판이 이렇게 똘똘 말려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와서 척수가 되고 뇌가 된 거죠. 그래서 신경판이기 때문에 항상 그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지금도 그 구멍이 있다. 이 속에는 구멍이 있다. 척수도 마찬가지죠. 척수 중심관 기억나시죠? 중심관이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여기서는 좀 큰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이것을 뇌실이라고 해요. 뇌실에서 척수의 끝까지 가운데는 구멍으로 관통되어 있다. 그 구멍을 중심관이라고 한다. 센트럴 커넬. 그럼 그 중심관에는 뭐가 있죠? 중심관에는 뭐가 흐를까요? 뇌척수액이 흘러요. 뇌척수액이. 그래서 뇌치료에 있어서 뇌척수액과 뇌혈관이 제일 기본이에요. 뇌척수액과 뇌혈관의 순환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우선 그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뇌실에서 뇌척수액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있으니까 두 개거든요. 이것을 좌측 뇌실, 우측 뇌실, 충측 뇌실이라고 하고 그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하나로 합쳐져요. 그것을 제3 뇌실이라고 하고 그게 이렇게 쭉 내려와서 손에 있는 데서 이게 뇌줄기와 손의 사이에서 또 공간을 만들어요. 거기를 제4 뇌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줄기를 공부할 때는
외측 설상체, 식교차 상액, 식교차 외측 설상체, 그 다음에 제4뇌실, 이것을 기준으로 보고 딱 생각하면은 전체 뇌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측뇌실, 제3뇌실, 제4뇌실. 그 다음에 뇌줄기와 소뇌 사이에 제3뇌실이 있어서 이 뒤에 있는 것은 소뇌다. 소뇌.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가운데에 있는 것을 간뇌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전체를 덮고 있는, 막처럼 덮고 있는 게 덮고 있고 그 속에는 좀 물렁물렁해요. 그것을 대뇌라고 해요. 그러면 이 간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운데가 간뇌고 그 밑에 이 밑에 이쪽에 아주 중요한 핵들이 있어요. 그것을 대뇌 기저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간뇌 중심부에서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변연계라고 해요. 제가 이거 복잡한 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뇌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뇌의 실제 모습을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3차원적인 구조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된다. 자, 이건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것을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안 외우셔도 되지만은 나중에 이제 다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외워야 위치를 선정할 수 있고, 이거 다 세분해갖고 이 기능을 봐야 돼요. 나중 문제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자, 이름을 12개의 12개의 뇌신경 이름을 알았으니까 그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럼 원래는 이걸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에 안 남아요. 모르겠어요. 이 그림을 한 100번 그리면 100번 너무 많다. 30번. 이 그림 한 30번 그리면 남겠죠? 근데 안 남아요. 만일에 이게 머릿속에 안 남는다 그러면 공부한 게 도로아미 탑을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유익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야 그게 내 지식이 되고 내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눈과 관련된 어떤 병이 왔다. 그러면 먼저 여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코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얼굴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오장육부와 관련된 거, 전부 다. 귀와 관련된 거. 자, 불편하잖아요. 귀, 눈, 코, 입이 전부 다 불편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눈만 가지고 해봐야 그 뭐 평생 그렇게 고생하게 돼요. 잘 안 돼요, 또. 그래서 간단하죠. 간단하게. 뭐 뇌줄기를 튼튼하게 하면 돼. 이게 치유의 방향이니까 너무너무 간단한데,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려보기로 해요. 우선 위치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이 그림에서 상구하고 제3외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볼록 언덕처럼 되어 있죠. 이 위에가 상구예요, 상구. 이 밑에가 하구. 예전에 우리 척수할 때 한번 했어요. 상구 여기를 덮고 있는 피지를 피계라고 했죠. 피계 척수로. 이 피계는 무슨 기능이 있어요? 눈에서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것이 후두에 가서 쫙 들어가서 해석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쪽으로 와요. 제일 먼저. 그래서 여기는 시각 처리를 하는 데인데 이게 쫙 내려가고 온몸이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저거 색깔이 어떻다, 모양이 뭐 어떻다, 저것이 정체가 뭐다를 알아차리기 이미 전에 내 몸한테 쫙 보내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가 바로 상구입니다. 상구하고. 그 다음에 뇌실에서 이렇게 관이 쭉 내려와요. 이게 관이에요. 중심관인데 구조적으로 이제 뒤로 좀 밀려 있죠. 전체로 보면은 가운데죠. 그래서 중심관이에요. 중심관이 이렇게 쭉 내려가서 꼬리뼈까지 내려가요. 꼬리뼈까지. 근데 소뇌가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만큼 벌어져요.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제4뇌실인데
이게 뭐가 있어요? 꼬물꼬물한 게. 이게 뭘까요? 음, 왜 뇌실이냐 하면은 뇌실 안에는 신비한 걸 만든다 그랬죠. 뇌척수액. 뇌척수액이 뭘까요? 물일까요? 거기는 세포 배양기예요. 근데 그 뇌척수액을 매일 한 450ml 정도 만들어요. 매일. 150ml씩 한 3번에 걸쳐서 누가 만드느냐? 얘가 만들어요.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그래서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혈관이 왕창 모여있으면 뭘 만들 줄을 안다. 세포가 왕창 모여있으면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가 제4뇌실이다. 그 뒤에 소뇌가 있다. 소뇌는 뭐라 그랬어요? 소뇌는 슈퍼컴퓨터. 우리의 모든 근육, 뭘 움직이려고 하면 수많은 근육이 동시에 적절하게 수많은 근육이 적절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어떤 건 늘어나야 되고, 어떤 건 길어져야 되고, 어떤 건 많이 늘고, 적게 늘고. 그것을 다 계산하는 게 손해예요. 그래서 손해가 망가지면은 걷지를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손해 위축증이라고 했어요. 망가지면은 처음에는 못 걷다가 다음에는 뭐 상체를 못 움직이다가 나중에 오장육부도 다 안 움직였어요. 모든 근육을 움직이는데 근육의 길이, 근육의 긴장도 그것을 계산해서 대뇌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손해다. 그래봐요. 자, 하얀 백지에다가 이걸 그릴 건데 이걸 그대로 그릴 게 아니고 개념도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뇌고 여기는 교뇌죠. 이 뒤에 손해를 감싸기 위해서 툭 튀어나왔다 그랬죠. 교뇌고 여기가 연수예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그림을 되게 잘 못 그려요. 그래서 미리 그려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다 그렸으면은 이걸 그리면서 연수, 교내, 중내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머릿속에 입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을 그리는데 여기 약간 튀어나오게 하고 이렇게 그리세요. 그래서 여기가 좁아져야 되겠죠? 여기는 척수니까. 척수로 연결되니까. 이거 그리면서 내 뇌가 이해하는 거예요. 척수보다 이 정도 규모로 두껍구나. 이렇게. 그렸습니까? 이렇게 그렸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센터 중심관을 그린 거거든요. 중심관의 바깥 영역 여기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결국 소뇌예요. 소뇌가 이쪽으로 붙은 면이죠. 소뇌와 뇌줄기 사이에 제3뇌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세요. 자, 이 그렸으면은 이렇게 위에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가 비어 있다는 것만. 자,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조금 넓게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하면은 이게 상구, 이게 하구예요. 상구, 하구. 그 다음에 이 밑에 가서 소뇌에서 제4뇌실에서 이게 안으로 쭉 들어와서 이게 중심관이 척수까지 내려갈 때는 가운데 통로로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 쓰는 기능이 없구나. 그러면은, 1번은 어디 있죠? 1번 후신경이죠. 후신경은 이쯤 있겠죠. 뭐 이건 안 그리셔도 되지만은 그 다음에 2번 시신경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시신경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쯤에서 제가 좀 준비할 걸. 1번, 2번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외적 설상치가 있으니까 여기서 뒤로 쫙 뿜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동안신경은 어디 있을까요? 3번 동안신경. 3번 동안신경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어디 있을까요? 4번은 이 뒤쪽에 있어요. 3번 동안신경하고 조금 떨어져 뒤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여기 있는데 사실은 이게 컴퓨터에서 이 그림 그리는 걸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뭐 무슨 이렇게 펜 같은 게 있던데 펜으로 이렇게 쓰고 그리면 되는데 5번 3차 신경은 이렇게 뻗어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사실은 이후에도 뻗어 있어요. 이후에도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그냥 연결된 선으로 그리세요. 연결된 선으로. 어디까지 뻗어 있느냐? 척수까지 뻗어 있어요. 자, 3차 신경 했죠? 그 다음에, 외전신경. 예, 외전신경. 8차 신경 4번이었으니까 외전신경은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안면신경. 안면신경이 여기 겹쳐 있어요. 여기. 여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이게 6번이 외전신경이고 7번이 안면신경이잖아요. 안면신경이 6번을 이렇게 감싸고 나가요. 외전신경하고. 그래서 이게 버리는 거죠. 아니다. 4번. 분을 우리 매겨보게 돼요. 이게 1번, 2번, 이게 5번, 1번, 2번, 이게 3번, 이게 4번, 이게 5번, 이게 6번, 이걸 7번. 7번이 안면신경이 외전신경을 감싸고 있어요. 눈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눈동자만 도는 게 아니라 안면신경 근육들이 같이 돌아요. 예, 위로 이렇게 돌려도 위로 이렇게 돌리면 원래 외전신경이나 활차신경 혼자 움직인다면 눈동자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눈동자를 움직이는데 근육들이 같이 돌아요. 이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8번은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쭉 내려가면 돼요. 8번 이게 아이고 8번 전정화우신경이 있는데 이거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두 개가 이렇게 그냥 겹치지는 않는데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하나는 전정신경이고 하나는 와우신경 핵인데 이 두 개가 그 원래 핵 자체도 다르고 기능 자체도 다르잖아요. 기능 자체도 다르고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는 전정신경이고 하나는 와우신경. 그러니까 하나는 전정신경이 이제 균형을 잡는 거고 와우신경은 청신경으로 해석하는 건데 전정신경이 월등히 커요. 그래서 한쪽을 길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린신경 2번 10번은 이게 꽤 큰 신경이에요. 10번 미주신경. 그 다음에 맨 밑에가 11번이에요. 맨 밑에가 11번. 그럼 12번은 어디 있대? 12번은 이쯤 있어요. 12번은 그리고 계시는 거죠. 예. 이건 이제 그려놓고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한데 사실은 자기가 그리면서 알잖아요. 1번, 2번 위치 알겠죠. 그 다음에 3, 4, 6, 7, 3, 4, 6, 2, 3, 4, 6 이게 이제 눈과 관련된 신경이니까 그리고 5번 신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는 거 그것만 연결된 거예요. 그것만 이제 좀 특이한 거죠. 그죠? 5번 신경이 척수까지도 연결되어져 있다. 3차 신경이. 그것만 특이한 거고.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12번을 제외하고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가는데 8번은 두 개다. 전정핵, 와우핵이 따로 있다. 예. 그 다음에 설인신경, 미주신경, 부신경, 설하신경은 위에 있다. 위치 아시겠죠? 뒷면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뒷면에서. 조금 지겨워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거 하면은 여러분께 됩니다. 안 하면은 여러분께 안 됩니다. 어,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이 그림에서 여기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뒤에서 보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은 이런 그림이 되죠. 여기가 뭐가 뻥 뚫려 있죠. 왜 그럴까요? 이 뒤에 소뇌가 있잖아요. 그 소뇌와 뇌줄기 사이에 제3뇌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그림대로 외우면 좋은데 지금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중심관이 있다. 중심관이 쭉 내려와 가지고 제4뇌실이 형성되고 이게 쭉 내려가서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척수인데 이 모양 기억하시죠? 나비 모양. 척수는 나비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것이 회백질, 정보 처리하는 거, 여기가 통신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이렇게 뚫려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중심관이고 여기를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여기가 상구예요. 상구. 상구 기억나시죠? 여기 상구. 이 뒤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상구. 그 다음에 이 밑에 여기가 볼록한 게 이게 하구.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개념도로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우선 동그라미를 하나 위에다가 그려주세요. 동그라미를 그렸죠. 그 다음에 양옆에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예. 그 다음에 위에도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이게 약간 입술 모양 비슷해요. 이걸 그리는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예, 이걸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연결하실 때 여기서 쑥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볼륨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살짝 들어가고. 이게 상부의 모습이고, 이 위에, 그러니까 뇌줄기의 맨 꼭대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단면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중뇌고, 여기가 교뇌고, 여기 연수니까 중뇌는 약간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좁아지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볼록해지죠? 뒤에서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뒤에서 봤으니까. 볼록해지는 이유가 이 볼록해진 신경 다발이 뒤에 있는 소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럼 여기가 제4뇌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연수예요. 이 연수부터는 좀 좁아지면서 이 밑으로 척수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수를 그리고 막아주고, 그 다음 밑에 척수 두 줄을 그어주시고, 그리고 척수는, 그림 순서가 잘못됐네. 나비 모양을 먼저 그려주세요. 나비. 어떻게 그리냐면, 이 가운데 점을 하나 찍고, 아래 위에 점을 하나 찍고, 여기서 뭉클뭉클, 뭉클뭉클. 그죠? 여기도 뭉클뭉클, 뭉클뭉클. 그리고 이 가운데. 이게 척수의 내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줄을 쫙 그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뭉클뭉클, 예. 뭉클뭉클, 그리고 그 안에다가 또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나비, 이게 기억나십니까? 전각, 척각, 후각. 정각, 척각, 후각. 여기서 신경들이 나가서 척수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제일 최전선의 일꾼들이다. 이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배치를 해봐요. 골치 아프다. 미리 그려 놓을 걸. 미리 그려 놓을 걸. 자, 후신경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가 앞쪽이니까, 여기가, 아, 여기서 후신경이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좀 가깝게.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림은 이상한데, 어쨌든, 후신경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 되겠죠. 그 다음에 후신경 옆에 시신경이 있겠죠? 시신경. 시신경은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요. 예, 그래서 여기가 외측설 상체예요. 외측설 상체. 이게 1번 신경이고 2번 신경. 여기서 1번, 2번. 그리고 이게 여기서 교차해갖고 들어와요. 그건 그러지 맙시다. 여기서 교차해가지고 60%는 반대쪽으로 가고 40%는 위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같은 쪽으로 교차한다. 아무튼 1번, 2번 신경 저 위에 있다. 그러면은 3번 신경, 그러니까 눈을 관리하는 최고의 중요한 3번 신경은 어디 있느냐? 예, 3번 신경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3번 신경입니다. 제가 위쪽으로 조금 뽑아놨는데, 네. 네. 그러면은 3번 신경이 여기만 있을까요? 가운데 양쪽으로 있겠죠? 양쪽으로 있으니까 양쪽으로 있는데 오늘은 하나만 그리기로 하죠.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는 양쪽에 다 그리세요. 제가 이걸로 그리려니까 조금 안 맞아서 그래요. 음.
4번 신경 밑으로 그리고요. 그다음에 5번 신경 약간 왼쪽으로 와가지고 이게 쭉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적수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5번 신경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위에까지 이렇게 거의 위에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 8번, 9번, 10번 안쪽으로 11번, 6번, 7번, 8번. 8번이 두 개 있죠. 이 뒤에서 보는 거니까 겹쳐서. 그 다음에 9번 서리신경, 10번, 10별이 조금 깁니다. 11번, 1번, 12번은 위쪽으로 5번과 8번 그 사이에 끼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5번 신경이 측수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1번 신경, 2번, 3번, 4번, 7번 아니야. 2번, 3번, 4번, 6번 이게 눈과 관련된 신경이죠. 5번은 3차 신경, 6번이 외전신경, 7번이 안면신경, 8번 전정와우신경, 9번 서린신경, 10번 미주신경, 11번 부신경, 12번 설하신경.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간단한데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기가 없어서 좀 그렇다. 우선 고립노획. 이걸 통합하는 핵이 있어요. 고립노획이라고 해요. 고립노획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지? 고립노획하고 의문획이 또 옆에 있어요. 색깔 다르게 할게요. 이건 좀 작아요. 의문획은 척수로 연결되어 있고 색깔을 조금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립노획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고립노획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여러 개의 핵과 연결되어 있죠. 여러 개의 핵과 덮여 있어요. 중첩되어 있어요. 얘가 뭐 하냐? 적으세요. 고립노획. 맛을 분별합니다. 맛을 분별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한지. 맛을 분별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한지.
자,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 맛을 분별하는 게 뭔가 되게 중요한가 보다. 몸 입장에서. 몸 입장에서. 맛을 분별하고 이것이 내 몸에 우선 첫 번째로 직관적으로 내 몸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걸 분별을 해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동양의학에서는 오미론이라고 하죠. 오미론. 5가지 맛을 분류해가지고 그것의 약성을 처음부터 딱 분류를 해내요. 몸이 원래 그랬어요. 그걸 하는 게 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흡을 얘가 관리해요. 호흡. 아니, 이상하죠? 호흡은 피가 하는 거잖아, 피가. 그죠? 근데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막 호흡이 조절이 안 돼. 호흡이 막 조절이 안 돼갖고 과산소 상태가 되고, 과산소 상태는 기절하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내가 호흡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혈액 속에 산소의 농도,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 호흡을 어느 정도 강도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야 될지를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대부분 피만 생각했죠, 피만. 근데 피를 사실은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갖고 그걸 잘 조절시키는 것이 얘다. 그것도 그냥 대충 뭐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뭐 무슨 통신해서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떤 물질을 보내서 그걸 감지하고 그걸 분석하고 하는 것을 얘가 다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얘가 혈압을 조절해요. 혈압을. 세상에. 고혈압이 오면은 되게 뭐 하죠? 약으로는 심장 또 혈압을 조절시키는 호르몬 이런 거 조절하잖아요. 심장이 너무 안 뛰게 한다든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혈압을 체크하는 게 얘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이 됐을 때 몸이 스스로 결정한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혈압이 높아졌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혈압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게 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혈압이 너무 높고 혈관은 자꾸 얇아지면 뇌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교정하긴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뇌출혈이 더 급한 게 아니고, 고혈압이 왔을 때 뇌출혈이 더 급한 게 아니고, 혈압을 높여야만 되는 어떤 이상 상태가 생긴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을 제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지하는 게 고림노 핵이에요. 이게 왜 여기 있냐면 다른 여러 가지 핵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혼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특히 미주신경 통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서 센서를 여기다 딱 부착을 해놔요. 센서를. 여기 경동맥이라고 있잖아요. 경동맥. 거기에 센서를 딱 부착해가지고 거기서 센서로 감지를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압 조절이 안 되겠죠. 호흡 조절도 안 되고 혈압 조절도 안 되고 사실은 호흡과 혈압은 같이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조절하냐?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보통 혈압 문제가 생기면 우선 내려간 피가 잘 올라와야 되니까 다리 근육 문제다. 다리 근육 문제를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그다음에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고림노 핵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진짜 신비로운 게 얘가 실시간으로 혈액 성분을 검사해요. 혈액 성분을 검사해요. 놀랍죠? 우리 병원에 가서 무언가 검사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혈액 검사잖아요. 혈액 검사. 이 뽑아가지고 쫙 하면 그 안에 뭐, 백혈구가 어떻고, 저혈구가 어떻고, 뭐, 굉장히 다양한 쫙, 나오죠. 그 성분이. 근데 이제 얘는 주로 그 안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산소 포화도,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차이. 그 다음에 그 성분 중에서
어떤 물질들, 필요 없는 물질들이 많은지 적은지, 또 응고 상태가 어떤 이런 것들을 고립노획에서 그것도 실시간으로. 왜 실시간일까요? 우리 혈액이 몸 전체를 도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몇십 초밖에 안 걸려요. 얘가 실시간으로 체크해요. 만일에 고립노획이 약해졌다 그러면 끔찍해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12신경, 척수와 뇌12신경을 통해서 온몸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게 상황실인 거예요, 상황실. 온몸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데가 여기다. 그래서 여기가 약해지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야 됩니다. 한 번 더. 고립노획하고 뒤에 있는 아까 봤던 이거가 뭐죠? 이게 의문핵이라고 해요. 의문핵하고 둘이서 뭘 하냐면은 면역을 조절해요. 아니 세상에 우리는 맨날 면역력 높인다고 뭘 먹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사실. 특히 암 치료할 때 보면은 진짜 이론적으로는 암이 만일에 면역세포들이 제대로만 역할을 하면은 암세포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암세포를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T세포가. PD1, PD-L1 이게 탁 맞아떨어지면서 너 암이구나. 그 순간 바로 구멍 빵 뚫어가지고 생화학 물질을 넣어서 그냥 죽게 만들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T세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B세포, 또 수지장세포, 대식구 이런 것들이 다 암세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굉장히 많아요. 그 면역세포가. 그런데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그래서 면역과 관련돼서 뭘 먹는다고 면역이 되는 게 아니다. 특히, 특히 건강식품이나 병원에서 주는 약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걸로 면역 잡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면역을 조절하는데 어떻게 조절하냐면 얘가 쫙 올라가고 시상합으로 먼저 올라가요. 연결돼 있어요. 시상합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뇌하수체로 해서 뇌하수체로 보내면 온갖 장부를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신장으로 쫙 보내요. 신장에 있는 부신, 피질. 신장 위에 부신이 있잖아요. 부신. 거기서 부신 수질, 부신 피질에서 뭐 만들어요? 부신 피질에서 콜티졸 만들죠. 콜티졸. 그 안에 부신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다 만들잖아요. 그걸 만들어갖고 그걸로 면역세포들을 다 억제를 해요. 그래갖고 그것도 나중에 이 경동맥으로 쫙 보내서 여기서 또, 그 검문소를 탁 설치해요. 그래서 온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특히 얘네들은 우리는 면역을 강하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면역을 항상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면역세포가 너무 강해졌을 때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암을 오래 앓으시다가 돌아가실 때 보면은 사실은 암으로 돌아가시기보다는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폐렴으로. 폐에서 무슨 일이 생기죠?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폐가 나중에 과잉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사이토카인 폭풍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고 피가 허옇게 돼갖고 젊은 사람들이 막 많이 죽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과잉 면역이에요. 그 다음에 과잉 면역 중에 또 뭐가 있죠? 이 관절 아픈 건 뭐라 그래요? 류마티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한 거의 100종류 가까이 돼요. 엄청 많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 못 고치잖아요. 자가 면역 질환. 녹내장도 자가 면역 질환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피부 문제, 또 혈소판 감소가 되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만드냐 하면 면역세포가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아군이, 내 몸에 있는 내 아군이 조절이 안 되면은 이게 병균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군인이거든요, 군인.
과학자는 안 그래요. 과학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대처를 하는데 군인은 어떻게 살아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요. 저기 뛰쳐나가면 분명히 내가 총 맞을 줄 알면서 나가! 그럼 전진 앞으로 그러면 돌진을 하잖아요. 내가 죽는 거 알면서. 면세포는 그래요, 원래. 호중고 같은 경우가 혈관에서 이 다니다가 냄새를 맡아요. 아, 이 세균이 있네. 그러면 혈관벽을 타고 조금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빠져나올 때 유서 쓰고 나오거든요. 유서. 왜냐하면 호중구는 한번 빠져나오면 절대 돌아가지를 못해요. 한번 빠져나오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싸우다가 이기든 지든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대식세포, 매크로파지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세균들을 왕창 잡아먹다가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고 자기가 막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어. 그럼 스스로 뻥 터뜨려갖고 죽어요. 호중구.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면역세포는 항상 뭐가 문제냐. 면역세포가 부족하다. 이렇게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진짜 문제는 과잉반응이에요. 과잉반응. 그것을 솔기핵에서 의문핵에서 조절을 해줘요. 솔기핵과. 여기서 해요. 여기서. 자,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기억해 봐요. 이 솔기핵이 제일 먼저 맛을 감별한다. 맛을 구별한다. 아, 맛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두 번째, 호흡을 조절한다. 호흡은 내가 마음대로, 물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내 몸에 있는 오장육부 중에서 내가 마음대로 크게 할 수 있고 줄이게 할 수 있는 게 호흡이긴 해요. 근데 평소에 늘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고림노획이다. 세 번째, 혈압을 얘가 조절한다. 혈압을 늘 체크하고 조절한다. 네 번째, 혈액 성분도 조절한다. 다섯 번째, 면역도 조절한다. 근데 만일에 이게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박살 나는 거예요.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뇌 12신경과 척수와 연결되어져서 오장육부의 각 기관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할 때도 오장육부의 사령부는 저 위에 시상하부거든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걸 또 동원을 시키는 게 얘네들이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시상하부나 뇌하수체에서 거의 대부분의 생명활동을 명령하고 조절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신호를 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호흡도 자기가 늘 감지하고 있고 혈압도 다 자기가 감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게 미주신경, 10번 미주신경하고도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미주신경을 통해서 오장육부의 상태도 다 감지하는 거예요. 고림노획, 의문핵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관이 있었죠. 이 중심관 주변에서 쭉 내려오는 핵이 하나 있어요. 중심관 주변에서 쭉 내려오는 핵이 뭐예요? 솔기핵. 예, 솔기핵. 라파 뉴클레. 이게 솔기핵이에요. 중심관이 가려지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중심관 주변. 근데 이 솔기핵은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데 이 솔기핵 주변에 여기에 있는 것이 중심회백질이라고 해요. PAG. PAG 솔기핵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전부 세로토닌을 만들어요. 세로토닌이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사람을 활기차게 하는 거,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그냥 전부 다 그냥 100% 우울증으로 가요. 우울증으로. 근데 세로토닌은 95%를 어디서 만든다 그랬어요? 세로토닌 95%. 장에서 만든다 그랬죠. 장에서.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속이 편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속이 편해야 돼요. 우리 대부분 현대인들이 늘 이게 불편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이기도 해요. 속이 편하면은 세로토닌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도 잘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뇌에서 직접 만드는 데가
여기에요. 솔기획. 그럼 이 솔기획은 생각해봐요. 이 12세포가 12신경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잖아요. 그럼 이 솔기획은 뭘 참조해서 세로토닌을 만들까요? 무엇을 고려해서 세로토닌을 만들까요? 예, 여기서 파악한 몸 전체의 상황을 판단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척수와 뇌줄기에서 파악한 몸의 전체적인 상황,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의 의식과 생각, 느낌, 감정,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분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행복하려면 앉아서 명상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아니고 몸이 튼튼해야 돼요. 몸이. 예를 들면은 근육이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 삐그덕삐그덕하고 막 힘이 안 나, 힘들어, 뭐가 하는 게 힘들어. 그러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고 뭐 좋은 꿈을 꾸고 이미징하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온몸이 튼튼해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치료에 있어서 본인이 해야 될 것 두 가지, 항상 제일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본인이, 이건 남이 절대 해줄 수 없어. 하나는 운동, 하나는 음식이에요. 운동과 음식은 내가 스스로 조절해서 내 몸이 튼튼하게 해야 돼요. 뭐 나이가 들었는데 뭐 운동한다고 뭐가 될까? 절대 그게 아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속을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다 알아서 조절하고 여기서 세로토닌을 막 만들어서 활기차고 기쁘게 만들어요. 활기차고 기쁘게. 반대로 음,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감정적인 변화가 안 생겨요. 감정적인 동인이 안 생겨요. 기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책을 보는 게 아니고 나이 들면은 책 보는 시간은 줄이고 운동하는 시간은 느리고 나이가 들면 몇 살부터 그렇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진성교회 가서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65살이 이상하죠. 내가 언제 65세가 됐어? 내가 언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지금 진짜 운동해야 될 때다. 그래서 요즘은 운동을 열심히 해요. 자, 제가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운동은 많이 해야 되는데 바쁘잖아요. 해야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제 경험상 시간을 따로 특별히 내서 운동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내가 중한 병이 걸렸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언제 하는 거냐? 운동은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걸어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까치발, 뒤꿈치서기.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보보축지, 팔 돌리기 이런 것들이 평소에 하는 거 안 하고 하는 거, 운동을 하는 거와 안 하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수영을 다닌다든가 아니면은 뭐 검도나 뭐 택견이나 기천문이나 그런 도장을 다닌다든가 하면은 그것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다. 다는 건데 운동 안 하면은 절대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 돈 많다고 행복해지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무슨 대장이 된다고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려면 좋은 생각을 가지려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몸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얘가 세로토닌을 잘 만들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데 에, 흑질이란 게 있어요. 이게 중심간 보이죠? 중심간 뒤쪽으로 이렇게 흑질이란 게 있어요. 흑질. 선을 쭉 그어보세요. 이게 흑질은 사실은 이제 두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있겠죠? 예. 흑질이 여기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흑질이에요. 여기 보이죠? 이것이 흑질이에요. 이게 이제 두 개로 나누는데 우선은 흑질이 여기 있다. 우리는 나중에 호르몬 할 때 따로 공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흑질에서 뭘 만들어요? 도파민. 이게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이게 안 만들어지면 우선 첫 번째 사는 재미가 없어요. 사는 재미가 없는 건 괜찮아. 자꾸 죽고 싶어. 이상하죠? 사람이 사는 재미가 없으면은 그냥 아이고 사는 재미가 없네 이러면서 그냥 좀 잘 살면 좋을 텐데 죽고 싶어.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리고 이게 극단적으로 절반 정도 또 이제 기능을 상실하면 그때부터는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파킨슨. 그래서 이 뇌줄기에서 이걸 구조적으로 그걸 생각해. 축소에 쫙 올라오고 여기서 이 가운데 뭐가 있죠? 이 가운데 망상체가 쫙 있고 그 다음에 뇌12신경 있고 그 다음에 고립뇌핵, 솔기핵, 또 의문핵, 또 청반핵 이런 핵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연합을 해요. 다시 말하면은 몸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과 운동의 모든 정보가 여기서 융합되는 거예요. 통합되는 거예요. 그 결과 만들어지는 게 도파민이다. 몸은 어떤 목적성이 없으면 안 해요. 우리 모든 장기가 다 그래요. 목적성이 없으면. 그래서 도파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운동이 중요한 거고, 우리의 그, 느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느낌. 감각.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코 맞는 것, 그런 모든 것.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을 여기서 이제 망상체가 레티큘러 포메이션 기억나시죠? 이게 쫙 있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있어요. 이 망상체가 그걸 다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또는 건강해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억압을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나한테 더 씌워져 있는 억압의 틀을 다 버려야만 돼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억압이 있으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신호를 자꾸 여기서 차단해요. 망상체에서 다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구촌에 살면서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정해서 자꾸 억압을 만들죠. 근데 억압을 끊임없이 만들어요.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모든 나라의 국회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할 땐 저렇게 조건을 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뇌에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나중에 뭘 하지를 못해. 뭘 하고 싶어도 내가 뭘 하고 싶다는 자체를 몰라요. 제일 신비로운 게 그거거든요. 아이들 때는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오늘은 이거 하고 싶다. 내일은 저거 하고 싶고 많아. 나이 들어서 청년들에게 물어보세요. 청년들이. 너 앞으로 뭐 하면서 살고 싶니? 다 대답을 못해. 다 대답을 못해. 자기가 뭐 하면 좋다 이 생각을 못해. 왜 그래요? 억압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행복하려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은 나한테 더 씌워진 억압의 모든 틀을 다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다 해도 돼. 다 해도 돼. 그런데 그 중에 나는 이걸 할 거야.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지,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작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도 안 만들어지고, 도파민도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게, 병은 말이죠. 대부분 모범생한테 와요. 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착하게 열심히 사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거다. 잘 사는 게. 착하게 산다고. 그리고 내 뭔가 하고 싶은데 그걸 억압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이게 흑질이니까 까만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흑질이니까 놀랍게도 여기서 뭘 만드냐 하면은 도파민을 만든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예, 잘 만들어지다가 나이 들어서 인간의 본능은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행복해질 필요가 없어지면 얘가 안 만들 거 아니에요. 행복해질 목표가 없으면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좌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하나 틀었어요. 간대학교 교가 전에 한번 들어봤죠?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니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꿈꾸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 제가 요즘은 더욱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나한테 저는 진짜 꿈쟁이거든요. 막 상상해요.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거 할까 어디도 가보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나이 들면서 그게 하나씩 줄어들고 이제 좀 얌전하게 살아야지 좀 편하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힘이 쭉쭉쭉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특히 세로토닌, 도파민 이거 생각할 때는 예, 우울증이나 파킨슨, 치매, 알츠하이머 전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사이에 뭐가 하나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그리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와 여기 사이에 뭐가 하나 있어요. 이걸로 그릴까? 잘 못 그리겠어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사이에 뭐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노란색, 파란색. 잘 보입니까? 초록색.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VTA라고 해요, VTA.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배 쪽 피계 영역이라고 해요, 배 쪽. 그러니까 이게 피계니까, 이게 상구잖아요, 상구. 이거는 등 쪽 피계죠. 이 반대편 피계. 이쪽이, 이걸 따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여기서 도파민을 만들어요. 우리는 흑질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도파민을 훨씬 많이 만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많은 지식을 한꺼번에 쌓으려면 힘드니까 그럴 필요 없이 뇌줄기다, 뇌줄기. 음, 본인이 해야 될 거 하고 뇌줄기가 튼튼해지면 그런 것들이 다 될 수가 있겠구나. 왜? 왜? 세포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까. 세포가 우리 몸을 만들었고 우리 몸을 고칠 수 있다는 거 아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쪽 피계 영역, 배와 등 할 때 배 쪽, 피계. 이게 피계였죠, 이게 피계. 상구, 이 뒤쪽 피계. 거기서 더 많이 만든다. 음, 그래서 왜 그럴까? 이걸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음, 어, 그림 그리는 연습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여기 전두 교내로 피질 연수로 피질 척수로 후두 두정 척두 교내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세 개를 그리면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이게 뭐냐면은 전두 교내로 이게 전두엽이죠. 전두엽. 교내가 어디예요? 교내가 여기죠. 전두에서 교내로 여기까지 쫙 연결되는 통로가 여기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독립된 조직이 아닌 거예요. 척수에서부터 쫙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대뇌까지 쫙 연결되어 있고 대뇌에서 또 쫙 내려오고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전부 다 이것을 최종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두엽이 망가지면은 전두엽이 약해지면은 공부도 잘 안 되고 생각도 잘 못하고 이상하게 비합리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막 저 사람 싫어, 나빠, 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픈 거예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전두엽이 아픈 거예요. 전두엽이 아픈데 이것이 또 이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질 척수로, 대뇌 피질 있죠. 피질 연수로, 연수. 여기가 연수잖아요. 여기도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대뇌 피질에서, 피질 연수를 해서 쫙 여기까지 관리가 돼요. 그 다음에 피질 척수로, 대뇌 피질에서 척수로 쫙 내려가죠. 그 다음에 여기가 후두부, 여기 두정부. 내로 따지면 이게 후두엽, 두정엽, 척두엽이죠.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척두엽. 그러니까 전두엽을 제외하고 두정엽, 후두엽, 척두엽에서 전부 쫙 내려와가지고 이게 교내예요, 교내.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형성되어질 때 물론 이후에서 간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작용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여기서 결정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이 의식의 재료가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의식의 재료다. 이 사실은 이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전부터 많이 잘 알려졌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건 이 부분, 이렇게 돌려봐야 돼. 이 부분을 찍은 거예요. 여기가 중심관이에요. 중심관. 이 빨간 게 적해. 여기 적해가 안 써놨네. 여기 적해. 적해가 뭐 척수하고 관련된 운동 영역이니까. 적해. 적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적해 뒤에 흑질이 있고 흑질 뒤에 예 이제 대뇌에서 내려오는 자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봐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아서 잘 살지를 못해요. 행복하지 않고 내가 잘 살지 못할 때 다른 요인이 없는데 제일 먼저 증상이 뭐가 나타나요? 힘이 빠져요. 아니 내가 밥을 못 먹어서 힘이 빠지죠. 그렇지 않아요. 밥 못 먹는다고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밥 안 먹어도 40일 동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밥을 안 먹어도 40일 동안은 사방에서 끌어다가 다 분해해갖고 에너지를 다 만들어내요. 힘이 빠진다 그럴 때는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뭔가 몸이 찌뿌드하고 고통스럽다. 그때도 이것을 의심해야 돼요. 그때도 내가 뭘 잘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어제 예초를 했어요. 이 불이 되게 잘 자라요. 예초를 가지고 막 할 때는 잘 모르죠. 근데 하고 나니까 막 온 삭신이 쑤셔요. 사방 쑤셔요. 그러면 그 삭신이 쑤신다고 우리 옛날 어른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삭신이 쑤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아요? 삭신이 쑤실 때 행복한 일이 있으면 싹 없어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막 몸이 되게 피곤한데 예를 들어서 잠을 사흘 못 잤다고 가정해봐요. 졸려 죽겠어.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전화가 온 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복권에 당첨됐어. 30억이 나왔네. 그거 어떨까요? 사흘 잠을 못 잤는데 30억이 나왔어.
피곤할까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고. 나한테 뭔가 행복한 일이 생기면 왜 몸이 작동을 하냐고요. 아픈 것도 없어, 피곤한 것도 없어, 막, 그렇죠. 전부 여기서 일어나는 작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의식은 물론 자,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온몸의 감각 이런 것들이 쫙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혈관과 림프관과 모든 면역세포들, 모든 근육 이런 것들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활기있게 이루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행복감을 나는 뭐 행복하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이것들이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은 못 산다니까요.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깊다. 무슨 뜻이냐? 그만 살고 싶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뇌 공부하면 최종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전두엽에서 뭐 하냐면은 결단하요, 결단. 나는 꿈을 꾸기로 했어. 나는 이걸 하기로 했어. 근데 대부분의 우리 어른들이 우리를 먼저 살아가신 선배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꿈을 좀 크게 꿔라. 작게 꾸지 말고 쪼잔하게. 크게 꾸고 그 큰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거꾸로 얘기하고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우선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의 의식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제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를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인데, 여기. 겨우 이건데. 본인은, 네, 간단합니다. 본인은 운동하고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것이고, 본인은 그걸 해야 돼요. 본인이 꿈을 안 꾸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제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음, 꿈을, 꿈을 꾸는 법을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치유를 한다면 우리가 치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를 치료해야 됩니다. 뭘로? 할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척수는 어디까지 관리하나요? 여기까지 척수죠. 척수는 몸을 관리해요. 발가락 끝에서부터 다리 전체, 몸통 전체, 그 다음에 팔, 다리, 목, 뒷목까지 전체. 그 다음에 오장육부 전체. 그 다음에 뇌 12신경은 어디까지 관리하나요? 네, 얼굴 전체, 눈, 코, 귀, 입.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오장육부 전체.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척수와 뇌 12신경이 전부 뇌줄기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척수 치료도 중요하지만 뇌줄기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아무튼 뭐 제가 알고 있는 건 세수양생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추측을 해봐요. 아까 제가 도파민이 어디서 만드는지 뻔히 알고 도파민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지 뻔히 아는데 왜 파킨슨이 오고 왜 치매가 오고 그럴까? 네. 전부 여기서 올라오는 이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기능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짐작해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간뇌, 이 안에 간뇌, 대뇌 기저핵, 이 밑에 있는 부분, 볼록 튀어나와 있는 변연계,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할까? 이 통합된 것을 여기서 기억하고,
또 해석하고 조합하고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느낌들, 우리는 시공간을 살아가는데 이게 중첩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통합하고 그런 역할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대뇌로 보내서 대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하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삶의 본질은 생각이다. 생각을 잘하는 게 잘 사는 거다. 생각을 잘하려면은 내가 열심히 생각을 잘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선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 바라볼 때도 그냥 대충 바라보지 말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어떤 냄새가 흘러오면 그냥 스치지 말고 이게 무슨 냄새지?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들리는 것도.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지. 그리 살면 안 됩니다. 그리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그 현장, 거기가 아름다워야 되고, 향기로워야 되고, 보기 좋아야 되고, 듣기 좋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재미있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보람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버려가지고, 결국은 내 삶의 환경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진성교회, 중증장애인 공동체.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중증장애인 공동체 다녀왔어요. 교회 구성원들이 전부 서로를 역할을 맡아서 누군가를 아픈 사람 치료하고 돕고, 중증장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정말 갈 때마다 늘 부러웠어요. 그래요. 특히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그렇게 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의 모든 데이터가 뇌줄기에서 통합이 된다. 뇌줄기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뇌줄기를 아주 건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단연코 우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름을 뇌를 제가 잡고 있었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질문이 만약에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네. 오늘 많이들 안 오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탈북자들을 돕는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선생님들이 이제 우면동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민들레. 우리 단톡방에도 올라와 있던데 거기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도 힘들었고 중국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그래서 참 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탈북자들을 도우시는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그냥 교회 차원에서 하는 데는 있지만은 그래서 상담 심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심리 치료뿐만 아니라 향전료와 고주파를 가지고 몸까지 같이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아마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민들레 상담센터를 위해서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에 있는 진성교회를 기억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식구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이영환 선생이 중국 다녀왔습니다. 중국 가서 새로 만든 이 기계 인허가 문제도 상의하고 또 생산하는 거 그런 거 상의하고 왔습니다. 저는 사업
팔 제목이 안 돼요. 돈 버는 건 참 못해요. 왜 못하냐면 돈을 벌려면 사람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퍼주는 건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영환 선생은 그런 쪽으로 상당히 좀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영환 선생이 중국을 무대로 크게 잘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뭐 앞으로 살면서 여태까지 해왔던 게 이제 치유 선교 그러니까 특별히 태국 치앙마이와 치앙라이에서 암치유센터를 만드는 그분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또 요즘은 미얀마 미치나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완전 고립돼갖고 벌써 몇 년째인데 이제 길이 열렸으니까 가가지고 그분들 우선 침술이라도 좀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 침이라도 좀 갖다 드리고 오고 싶습니다. 또 제 사방에서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샵을 내신 분들 돈 잘 버실 수 있도록 돈을 잘 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 때 꿈을 크게 가지고 많이 버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늦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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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